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갑작스럽지만 조금 어려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삶을 계속하게 하는 것일까요?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답이 떠오르셨나요? 정말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겠죠. 사랑, 아름다움, 행복, 쾌락. 어떠신가요? 혹시 다른 답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먼저 아주 솔직한 얘기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삶이 가치 있는 것인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어느 하나에 온몸의 끝자락까지 동의가 되진 않았거든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고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게는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을 뿐이에요. 어쩌면 제가 삶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아니면 그 반대든지요. 여기 한 의견을 소개하려 합니다. 어느 조종사의 의견이죠. 그는 갖은 비행의 경험과 사막 한복판에 떨어져 조난을 당했던 경험을 생생히 전합니다. 그로부터 무엇이 삶을 가치 있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의 결론에 동의하지는 못하시더라도 그의 말은 분명 가슴에 울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의 꾸며내지 않은 열정적이고 순수한 목소리 때문일까요? 가슴 벅차오르는 생의 고백과 통찰. 오늘의 책 이야기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입니다. 줄거리를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은 에세이거든요. 물론 이야기의 형식을 띠고 있어 소설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생텍쥐페리의 삶과 인간에 대한 생각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간의 대지를 추천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휴머니스트 생텍쥐페리를 알 수 있다. 제가 앞서 했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무엇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 아주 간단하게 말하여 인간의 대지는 그 질문에 대한 생텍쥐페리의 대답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삶을 한 걸음 더 걷게 하는 것에 대한 경험과 사색이 담겨져 있죠. 그가 겪은 일들과 그 아름다우면서도 가슴을 아리는, 그래서 벅차오르는 생각을 읽노라면 어린 왕자의 생텍쥐페리가 아니라 한 인간, 휴머니스트로서의 생텍쥐페리를 보게 됩니다. 순수하게 마음 깊이 인간을 사랑했던 생텍쥐페리. 제가 이 책을 참 높이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생텍쥐페리는 아주 아름답게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답을 내리죠. 그 사실만으로 이 책은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나 고민해 볼 수는 있지만 답을 내리고 그 답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건 정말이지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그의 답이 여러분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텍쥐페리는 최소한 하나의 가능성은 보여준 것이죠.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능성을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대지를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휴머니스트로서의 생텍쥐페리를 만나고 그의 대답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그의 대답을 살짝 엿볼 준비 되셨나요? 인간의 대지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모든 반짝임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겠지만 여기선 3개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려 볼게요. 생텍쥐페리의 동료 기요메는 비행 중 안데스 산맥에서 조난을 당합니다. 험난한 지역에서의 조난은 지금도 처리하기 어려운 일인데 당시의 조난은 죽음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죠. 냉혹한 추위에서 그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애당초 그는 등산하러 갔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손발을 비롯한 온몸이 얼어붙고 한 걸음 한 걸음은 고통이었습니다. 구조의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했죠. 눈을 감아 잠에 빠지면 모든 고통이 사라졌을 그 순간에 기요메는 걸었고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기요메는 어째서
사력을 다해 걸었던 걸까요? 자네는 유혹을 견뎠네. 자네는 내게 말했지. 눈 속에서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사라진다네. 이틀, 사흘, 나흘을 걷고 나면 자고 싶은 생각만 간절해지거든. 나도 그랬어.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지. 내 아내는 생각하겠지. 만약 내가 살아있다면 걸을 거라고. 동료들도 내가 걸을 거라고 믿을 거야. 그들은 모두 나를 믿고 있어. 그러니 걷지 않는다면 내가 나쁜 놈인 거야. 이렇게 말이야. 기요메는 죽음의 순간에 아내를 떠올립니다. 아내가 받게 될 보험금을 떠올리죠. 그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아내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일이 상당히 느려지게 됨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체가 그나마 잘 보일 수 있는 곳을 향해 기요메는 걷습니다. 아내를 위해 자신을 믿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끈질기게 한 걸음을 더 내딛었던 거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사막의 비행장에서 노예로 잡혀 일하는 바르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텍쥐페리에게 자신을 탈출시켜달라고 부탁하죠. 그의 끈질긴 부탁은 생텍쥐페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는 모금으로 거금을 모아 바르크인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고향에 갈 수 있도록 적당한 지역에 내려주고 여비를 지급하죠. 바르크인은 자유를 느낍니다. 이제 그를 구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던 바르크인은 갑작스레 자신이 받은 여비를 모두 털어 선물을 사고 몰려드는 꼬맹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털어 다시 빈털터리가 되죠. 왜일까요? 그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그 자유가 그에게는 씁쓸하게 느껴졌다. 다름 아닌 바로 그 자유로 인해 그는 자신과 세상을 이어주던 끈이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지나갔고 바르크는 아이의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아이가 방긋 웃었다. 그 아이는 사람들이 아부를 해대는 주인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그저 바르크가 쓰다듬는 연약한 아이, 방긋 미소 짓는 한 아이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르크를 일깨웠다. 지난날이 노예 생활이었다고 하지만 당시의 바르크인은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자유의 몸이 되고 낯선 타지에 오니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완전한 타인이 된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씁쓸한 자유. 바르크인은 고독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가 낯선 아이의 볼을 쓰다듬고 그 아이가 바르크인에게 방긋 웃어주는 순간 바르크인의 고독은 사라집니다. 낯선 아이의 미소로 바르크인은 그 아이와 연결됨을 느끼죠. 깃털처럼 가벼운 몸을 이끌고 천사가 되어 날아가던 바르크인은 그렇게 스스로를 끌어내려 고된 몸을 이끌고 아이들과 연결됩니다. 이번엔 생텍쥐페리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카이로로 비행하던 생텍쥐페리와 프레보는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땅에 부딪힙니다. 큰 충돌에도 둘은 가까스로 살아남죠. 하지만 진정한 절망은 그들이 살아있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그곳이 리비아 사막 한복판이었고 그들이 가진 것은 포도주 조금과 오렌지 2개, 그 외에 아주 작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조난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쯤에서 조난당했는지 알 길이 없었고 멀리 있는 그들의 동료들 또한 알리만무했죠. 더구나 사막 한복판이라니. 생텍쥐페리와 프레보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걷습니다. 한 번 더 우리는 깨닫는다. 조난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난당한 이들은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침묵으로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끔찍한 실수로 인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듯 고통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 기요메 역시 안데스 산맥에서 돌아오면서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자신은 조난자들을 향해 달려갔노라고. 그것이야말로 보편적인 진리이다. 만약 내가 이 세상에 혼자였다면 나는 그냥 뻗어버렸을 거야. 프레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기루와 온갖 환영을 보며 갈증과 피로로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그들은 기적적으로 한 아랍인을 발견합니다.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요. 이후 생텍쥐페리에게 그 아랍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 총체로서 생텍쥐페리에게 다가오죠. 당신은 고귀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마실 물을 줄 권능을 지닌 대영주 같은 모습으로 말이다. 내 모든 친구들, 내 모든 적들이 당신을 통해 나에게로 걸어온다. 그러니 이제 세상에 적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 이제 세상에 적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것이 극한의 절망을 헤쳐나온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강력한 유대감. 생텍쥐페리는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생텍쥐페리의 대답은 어떠셨나요? 그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렸을까요? 생텍쥐페리가 진정 대단한 점은 그가 말만 번지르르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정말로 인간을 사랑했고 가난에 고통받는 아이 속에서 죽어가는 모차르트를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참 아름다웠던 사람. 여담으로 인간의 대지는 무려 한 올림픽 테마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67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이었죠. 생텍쥐페리를 기리고 인간에 대한 그의 유지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인간의 대지를 테마로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인간의 대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아름답다고 느꼈고 그래서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다소 웅변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더 진심이 잘 전해지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실지 궁금하네요. 참 좋은 작품이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려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